자, 이제 연산법칙 4가지는 얘기를 다 했어. 연산하게 되는 연산기호들 4가지는 다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는 연산기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몇 가지 공식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법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거야.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25쪽에 필수 유형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얘기야.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간단한 연산법칙부터 우리는 좀 출발을 해보자. 자, 연산법칙. 물론 이 연산법칙을 우리가 외워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우리는 뭘 이용해서 연산법칙을 판단을 할 거냐면 그냥 아까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서 직접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 계속 확인을 해줬지? 그 구역별로 나눠서 확인하면 돼. 나눠서 직접 확인해라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 이걸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매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매번 뭔가를 하기가 되게 귀찮을 거야. 맞지?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구역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 첫 번째, 내가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누군지를 물어봤어. 그럼 전체는 말 그대로 U라는 집합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전체의 일부분이 A일 거란 말이지. 그럼 둘 사이의 공통부분은 당연히 어디겠어? A만 남겠지? 이런 건 굳이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확인이 되잖아.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전체랑 A 사이의 합집합을 찾으래.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당연히 전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 A를 하래. 그럼 얘랑 똑같은 영역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전체에서 A라는 부분을 지금 차집합하라는 얘기지? 그럼 전체에서 전체와 A 사이의 교집합을 빼고 남은 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교집합이 뭐야? A잖아. 전체와 A 사이의 교집합은 A잖아. 그 A를 제외하고 남은 거니까 결국엔 A를 제외한 남은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A의 여집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이런 단순한 얘기들은 굳이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해낼 수가 있다. 확인되니? 그럼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A에서 차집합, 공집합을 해라. 그러면 A에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시키고 남은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지? 즉 A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A와 공집합 사이의 교집합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A와 공집합 사이의 교집합이면 누구야?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겠지?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그걸 제외시키고 남은 부분. 공집합을 빼고 나면 이만큼 있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뺐대, 없앴대. 그럼 뭐야?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A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 확인됩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전부 다 연산법칙이 되는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연산법칙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팍 떠오르지가 않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려봐. 네 번째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 전체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를 A구역, 여기를 B구역으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럼 A에 속하는 게 뭐야? A구역하고 B구역이 되는 거지. 차집합, 공집합을 하라는 얘기면 우리는 얘를 A에서 A와 공집합 사이의 교집합을 제외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A, B잖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지? 겹쳐지는 부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지? 그러면 A, B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빼고 남은 거 당연히 A, B만 남으니까 A 영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직접 판단을 해도 되고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생각을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라.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안 된다. 확인되니? 근데 이제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차집합을 계산해라. 어느 영역에 속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A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과 같구나라고 해서 드모런의 법칙으로 외워놓으라 그랬었던 거.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된다. 확인되니? 자, 그 다음 다시 6번째. 또 이렇게 나오면서 볼 수가 있겠지?
이번엔 이렇게 써보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얘가 뭘 뜻하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확인?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영역인지 확인을 해보자. A에서 여기 A, B, C, D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A에 속하는 영역은 A와 C가 되겠지?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의 여집합. B, C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와 D가 되겠지?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 사이에 공통 부분을 빼고 남은 거잖아. 공통 부분이 누구야? A지. AC에서 A를 빼고 남은 거. 누가 남았어? C 영역이 남았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를 드물어내 법칙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보이는 이 B 자리에 누굴 대입하면 되는 거야? B의 여집합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B 대신에 B의 여집합을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에서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여집합 여집합 만났으니까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을 직접 그리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시면 된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다. 확인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하면 되는데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드물어가는 법칙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이랑 연결된 공식이 아니라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 책의 유형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보이시죠? 자,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일단은 교환 법칙부터 해결을 해보자. 자, 우리가 정수유리수 계산할 때, 등식에서 계산할 때 교환 법칙은 어떤 때 썼었어?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였지.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야. 3 더하기 2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즉,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집합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 A와 B의 합집합이야. A랑 B라는 집합을 합치는 거지. 이거랑 B랑 A를 합치래.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이야. B랑 A의 교집합이야.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맞죠? 단 A에서 차집합 B를 해. 그리고 순서 바꿔서 B에서 차집합 A를 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맞습니까? 왜? A에서 공통 부분을 제외시키고 남은 거랑 B에서 공통 부분을 제외시키고 남은 건 다른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A와 차집합 B가 B 차집합 A랑 같아. 같은 경우가 발견이 됐어. 그럴 때는 A랑 B가 어떨까? 같은 경우 발견이 된다면 둘은 상등이야. 왜? 서로 다른 거에서 공통 부분이라는 똑같은 걸 뺐는데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결국에 A, B가 서로 똑같은 수밖에 없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 하나만 따로 생각을 하면서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통용이 된다라는 것만 같이 기억해 주면 돼. 즉 차집합을 할 때는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 어떻게 쓰는 건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A 차집합 B를 했어.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얘를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꾸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라면 앞에 있는 A라는 집합과 뒤에 있는 B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순서를 바꿔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바꿔 쓰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는 교집합에서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차집합을 한 번의 수고를 거쳐서 위치를 바꿔서 쓸 수는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차집합 자체에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결합법칙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거든? 잘 봐야 돼. 우리가 보통 다항식에 연산할 때 결합법칙은 괄호를 하는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계산 순서를 살짝 조정하는 거였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3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면은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4 더하는 거였지. 근데 이거랑 3 더하기 괄호하고 5 더하기 4로 계산 순서 바꿔도 어때? 상관이 없었잖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결과물로. 맞죠? 맞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3 더하기 5를 하고 곱하기 4를 하는 거랑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5 곱하기 4를 하고 3 더하기를 쓰는 거랑은 같을까 달라? 얘네들은 같지만 얘네들은 다르지. 자, 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갑자기 곱하기가 추가됐잖아, 맞지? 즉 무슨 얘기냐면 연산기호가 똑같잖아? 그때는 마음대로 순서 바꿔도 돼.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연산기호가 지금 더하기랑 곱하기로 다르지? 이럴 때는 괄호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확인돼요? 이게 집합의 연산에서도 똑같이 통용돼. 연산기호가 똑같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힘들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에다가 교집합 C를 했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래. 확인되니? 얘랑 A와 교집합, B 교집합 C야. 얘랑 무슨 차이야? 어떤 교집합을 먼저 찾을지, 어떤 교집합을 먼저 찾을지의 차이가 있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즉 괄호의 위치가 바뀐 거잖아.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직접 벤 다이어그램에 영역을 표시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볼 거야. 자, 이렇게만 그리자. 전체 집합 빼고. 그러면 A, B, C, D, E, F, G라는 영역이 있어. 자, 여기부터 찾아봐. A, B의 교집합 누구랑 누구야? A와 B의 공통 부분 D랑 G지. 거기다 C가 C, F, E, F, G지. 둘 사이의 교집합이잖아. 누구야? 이거 계산하면 G 되지. 자, 여기도 보자. B, C의 교집합이야. G, E지. 걔랑 A 사이의 교집합이야. A, D, F, G랑 E, G의 공통 부분이니까 G지. 어때? 같은 게 돼버리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연산기호가 지금처럼 똑같을 때는 어때? 가능하다. 즉 둘이 같은 게 나온다. 결합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자, 순서를 바꿔볼게. A와 B의 교집합에다가 합집합 C를 했어. 확인되지? 얘랑 A와 교집합 B와 C의 합집합이야. 어때? 이번에는 교집합 합집합이 섞여 있지? 근데 괄호의 위치를 바꾼 결합법칙을 써본 거지? 이번에도 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보자. 자, 일단 얘부터 해야 되지. A, B의 교집합 누구야? A, B의 교집합이면 D랑 G지? 걔랑 C의 범위를 합치라 그랬지? 그러면 DG에다가 C 영역까지 합쳐서 쓰면 되지? 누가 돼? 여기에 C, E, F까지 추가되면 5개 영역이 바로 얘네들을 연산한 결과가 되겠네. 자, 이쪽으로 가자. BC의 합집합, B와 C를 먼저 합칠 거야. 그러면 A 빼고 다지. A 빼고 다. A 빼고 전부. 맞죠? 걔랑 A 사이의 교집합이야. 그럼 누가 남아? D, F, G가 남지. 그래서 이 결과는 D, F, G라는 3개의 영역을 뜻하고 있는 거잖아.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법칙은 함부로 막 사용할 게 아니다. 어떨 때만 사용해라? 연산기호가 똑같을 때만 사용을 해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배법칙인데 이 분배법칙이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해. 제일 어렵기도 하고. 자, 세 번째 분배법칙.
이 분배 법칙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집중해서 잘 들어봐.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 자, 어떻게 돼 있냐면 A와 합집합, B와 C의 교집합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 연산 법칙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분배 법칙은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괄호 밖에 있는 숫자를 괄호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였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따로따로 연산하는 거였지. 계산 순서를 바꾸기 위한 연산이란 말이야. 원래대로면 이거 먼저 계산하고 괄호 밖으로 확장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괄호 바깥에 있는 애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연산을 하던 거였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그냥 A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보이는 합집합 연산하기 위한 연산 기호지. 그래서 A와 이 연산 기호가 함께 괄호 안으로 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쉬워. 아시겠죠? 그럼 연산 기호가 같이 분배돼 들어가면 A와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지. B의 합집합을. 그리고 다시 A와 B, C의 합집합을 따로 계산을 하지.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버리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리고 중간에 누가 보여? 교집합이 보이지? 여기다 교집합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분배 법칙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식을 딱 보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인수분해 과정으로 역과정으로 넘길 수도 있어. 딱 보니까 여기 A의 합집합, 여기도 A의 합집합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분배하기 전 모양으로 바꾸자. 공통인수 괄호묶기 하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합집합을 따로 꺼내고 괄호 안에 A의 합집합이랑 연산되는 B가 있겠구나. A의 합집합이랑 연산되던 C가 있겠구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교집합 똑같이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원래 모양으로 돌리는 거 역시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분배 법칙에서는 주의사항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연산 기호, 합집합이건 교집합이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혹시나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 차집합, B 교집합 C다. 이렇게 써지면, 이렇게 써놓으면, 근데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분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C 따로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요.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것도 분배 법칙이잖아. 따지고 보면. 얘도 연산 기호는 맞으니까. 확인해 보자고. 보자. 자, A 영역이 있고 똑같이 B 영역이 있고 C 영역이 있어. 자, 또 여기 A, B, C, D, E, F, G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자, 일단 B, C의 합집합이야. 그러면 누구야? A 빼고 전부 다지? 맞아요? 그러면 A 차집합? 아니지. 뭐야 이거? B, C의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잖아. B, C의 교집합이면 여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G2랑 G가 될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EG라는 영역이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와 EG 사이의 공통부분을 찾아야 되지? 그럼 공통부분 누구야? G지. 즉 A 영역 전체에서 이 공통부분 G만 제외시키는 거지? 그럼 남는 게 누구니? A, D, F가 남겠죠. 왼쪽 거 계산하면 A, D, F 영역을 뜻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쪽 거 보자. A 차집합 B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A 차집합 B 누가 남아? A랑 F 남겠지? A에서 A, B 사이에 공통부분 빼고 나면 A, F 남잖아. 다시 A 차집합 C. A에서 A, C 사이에 공통부분 빼고 나면 A, D 남잖아. 얘네 둘 사이의 교집합 누구야? 계산 다 하면 A가 남겠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맞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차집합 기호가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돼. 그럼 얘도 결국에는 뭐 해야 돼? 교집합, 드모르가너 법칙을 통해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드모르가너 법칙 무조건 외우라 그랬지. 연산 법칙들에서 그 어디서도 차집합은 아무것도 활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드모런의 법칙을 통해 교집합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연산을 시작하는 거야. 즉 차집합에서는 쓰지 말고 교집합이나 합집합일 때만 분배 법칙을 쓴다. 마찬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동일하겠지? 그래서 그거는 꼭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연산법칙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옆에 있는 25쪽에 8번 문제 볼 거야. 자, 얘와 항상 같은 집합을 찾으라 그랬죠. 원래는 이 8번 문제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연산 법칙들 있잖아.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연산 법칙들,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연산 법칙을 이용해 식을 변형시켜서 똑같이 나오는 애를 찾아냈어야 돼. 그래서 한번 보여는 줄게. 보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만 한번 느끼고 가봐. 자, 필수 8번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보면 A 차집합 B, 이거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야. 얘랑 같은 거 찾는 거지.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A 차집합 B 여기 안에 보이지? 드모로간의 법칙으로 교집합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A와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하고 전체를 여집합한 다음에 다시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 자, 이때 이 여집합 기호 분배해서 하나씩 들어가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냥 B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뭐 할 거냐? 여기 보이는 B의 여집합과 교집합 기호를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다시 B랑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두 개를 합집합해라. 확인되니? 자, 이때 B를 제외한 나머지랑 공통 부분을 찾으면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거 공집합. 그 다음에 얘는 여집합 기호가 안으로 분배돼 들어온 모양이거든? 분배하기 전 모양으로 바꾸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돼서 합집합이 된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A와 B를 합친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1, 2, 3, 4, 5번 보기에서 찾으면 돼. 원래 이렇게 풀었어. 복잡하겠지?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영역 찾기. 확인돼요? 그래서 연산 법칙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려서 영역 찾기 하는 걸로 따라가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들, 결합, 분배,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들은 직접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똑같이 따라가라. 그럼 결국 우리 지금 문제들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다 뭐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구역별로, 영역별로 나누는 다음에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연산 기호들을 계산 규칙에 맞춰서 영역만 계속 찾고 있지? 그것만 계속해서 해서 연습하면 돼. 아시겠죠? 풀이 방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이제 연산 법칙까지 했으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포함 관계를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한번 써볼게. A에서 B와의 교집합을 찾았다?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게 A야. 확인되니? A, B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A래. 그 말은 A랑 B 중에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야지만 둘 사이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A가 될 거니까. 잘 이해 안 되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A, B 사이에 교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영역을 A, B, C로 나눠버려. 자, 교집합 찾으래. 어디야? C지.
A 영역 찾으래. A와 C지. 둘이 같아지고 싶어. 그러면 이 A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A가 없는 거야. 공집합이야. 그럼 A라는 집합이 여기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A라는 집합이 어디가 있겠어? 여기가 아니라 A라는 집합이 여기 보이는 요 C만을 가지고 있는 게 A라는 집합이 되겠지. 맞아요? 이래야지만 교집합을 찾았을 때랑 A라는 집합,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같은 게 될 거 아니야. 확인되니? 이렇게 그림으로 추론을 했더니 결국에는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오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말을 바꿔보자고. 이번에는 A가 B의 부분집합 이면이라고 할 거야. 즉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A와 B의 합집합은 누가 될까? 누가 될까? 또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계속 그리다 보면 익숙해져. 그러면 A 안에 A가 있으면 B가 이렇게 겉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관계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A와 B 집합을 합치래. 누구야? 그냥 B잖아. 그래. 이런 식의 얘기들. 확인돼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문제 조건을 보고서 포함관계를 통해 연산법칙을 짐작하거나 연산법칙을 통해 포함관계를 짐작하게 만드는 얘기들이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말을 바꿔보자. 잘 봐, 이제. 요렇게도 한번 응용을 좀 해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확인되니? 이때 이렇게 돼버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될까?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러면 A 차집합 B는 다시 쓰면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거지? A, B의 교집합이 어디야? A지. A에서 A를 전체를 다 제외시키고 남은 거래. 남은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공집합이야. 확인되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포함관계에 따라서 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다 외우게 되니 너무 많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항상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영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외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6번 문제야. 자, 6번 문제 한번 볼래요?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6번 문제에서는. 자, 여기를 지우고 써보자. 필수 6번에서는 A와 B의 교집합이 A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확인됩니까? 즉 A와 B 사이의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A래. 맞니 아니니? 맞죠? 그러면 이때 다음 중 옳은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시켰어. 지금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시켰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를 먼저 보고 A, B 사이가 어떤 포함관계를 가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자, A와 B의 공통 부분이 A라고 했지. 겹치는 부분이 A잖아. 그럼 당연히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1, 2, 3, 4, 5번 보기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거야.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지. 자, 1번 봐. A, B를 합쳤더니 B래. 맞아, 틀려? 이 그림이면. 맞죠? 1번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2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찾았더니 이게 B의 여집합이랑 똑같대. 이렇게 돼 있지. 야, 이거 복잡하다. 그지? 이거를 여기 보이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지? 분배하기 전 모양으로. 그럼 이 상태로 바꿔놓고 A, B의 합집합을 찾는 거야. A, B를 합치면 누구였어? 당연히 B겠지? 그럼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가 돼버리잖아. 그럼 맞아, 틀려? 맞는 얘기 되는 거지. 자, 그럼 세 번째. B 차집합 A래. B 차집합 A를 하래. 이게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B 차집합 A는 B에서 A,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거지. 그럼 이 그림이면 B 전체에서
A, B의 공통 부분이면 A잖아. A를 제외하면 이 바깥 부분이 남지 않겠니?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뭔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외워서 보려고 하지 마, 절대로. 어차피 집합에서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보면 문제 많이 나와봐야 5문제거든? 그러면 이걸 다 외워서 볼 생각을 하면은 연산 법칙만 다 외워도 10가지가 넘을, 10가지, 20가지가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 왜냐면 반드시 나올 문제 한 문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그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 문제 풀기 위해서 그림 그릴 거니까 지금부터 그냥 그리는 거 연습하자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연산 법칙들까지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 그러면 이 연산 법칙을 가지고 이 포함관계 있죠?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문제로 만든 게 누구냐? 필수 문제 7번이야. 그래서 7번 문제도 보시면 돼요. 자, 필수 7번 문제 한번 읽어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A와 B를 합쳤더니 X가 됐고 B와 X 사이를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았더니 X래.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 A와 X의 합집합이 X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X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야지만 합쳐서 X가 나오게 될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다시 B라는 집합하고 X라는 집합 사이의 교집합을 찾았더니 X래. 그러면 B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X라는 집합은 B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 관계로 이렇게 배정하게 된다는 얘기네. 확인됩니까? 문장을 읽고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만 내면 되는 거야. 어때? 앞에서 봤었던 6번 문제의 조금 더 발전형이겠지? 확인돼요? 성훈이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X라는 집합을 지금부터 떠올려 보자. X는 A라는 집합을 다 포함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원소를 모두 가져야 되지? 즉 모두 가지는 B라는 집합의 일부분, 즉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정체를 떠올리고 나면 바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했었던 거는 이 정체가 거의 주어졌었다라면 이번 시간에는 정체를 직접 찾게 만드는 문제인 거야. 차이점 없어. 지난번에 풀었던 유형이랑 지난번에 풀었던 유형 누구야 앞에? 예, 마지막에 질문 우리 없었냐고 물어봤던 거. 유형 12번, 13번. 전 시간에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 하면 되겠지? 일단 A라는 집합 2, 4,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B라는 집합에서 2, 4, 6을 빼는 거야. 그럼 원소 뭐 남아? 1, 3, 5, 7, 4개 남지? 그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찾으면 되겠지. 몇 개야? 2에 4제곱개. 그래서 몇 개가 된다? 16개가 집합 X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확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믿어도 되나요? 성훈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 8번까지 같이 해봤거든? 확인되지? 자, 오늘은 연산법칙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연산법칙 뭐 거창하게 이것저것 많이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앞으로 우리가 집합을 연산하게 될 때 교집합, 합집합 계산할 거야. 차집합, 여집합 기호 계산할 거야. 그럼 이 기호들에 대한 성질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 성질들은 기초적인 것만 기억하자. 합집합은 집합끼리 합쳐라. 교집합은 공통부분 찾아라. 여집합은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볼 거다. 차집합은 공통부분을 뺀 나머지를 볼 거다. 그래서 차집합은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할 거야? 드모론의 법칙을 통해서 교집합으로 바꿔서 볼 거다. 확인되니? 그 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성질을 우리는 다 외우지 않을 거다. 뭐 할 거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구역별로, 섹터별로 나눠놓은 다음에 어느 섹터에 속하는지 직접 찾으면서 문제 풀 거다.
어차피 여기서 많이 나와봐야 5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다 외우느니 그냥 딴 문제들 다 맞추고 여기는 밴드 여기는 그리자. 알겠습니까? 그게 더 확실하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초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려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니? 그래서 오늘은 유형 8번까지만 얘기를 할 거야. 오늘은 유형 8번까지만. 그럼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일단 24쪽이랑 25쪽의 유형 8번까지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서 시작을 해서 30쪽까지가 30쪽이 아니구나. 3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27부터 31까지. 확인되니? 27부터 31. 성훈이 체크했어? 그래서 27쪽부터 31쪽까지만 해서 연선 법칙들 그리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고 오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한 3분 정도 남았거든? 문제 풀자. 대표 문제 풀면서 또 질문하자, 오늘.